네, 안녕하세요. 지게차 필기 최신 문제 2019년 보건 문제입니다. 2회차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 소화설비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소화설비 고려 사항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작업의 성질, 네, 작업의 성질에 따라서 화재 종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되고요. 이 작업자의 성격, 성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뭐 성격이 급하냐, 안 급하냐에 따라서 불이 나고 안 나고는 아니니까요. 3번 화재의 성질, 작업 성질. 그다음에 4번 작업장의 환경, 맞습니다. 이게 41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2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휠 얼라이먼트에서 토인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토인의 필요성, 토인이 뭐냐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밑에 조금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토인, 앞쪽이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이 나갔죠. 여기 앞쪽을 토인, 뒤쪽을 토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토인 상태입니다. 이게 필요성은 조향 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2번 조향 바퀴가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3번 타이어 이상 마멸을 방지한다. 4번 조향 링키지 마멸에 따라 토아웃 되는 것을 방지한다. 여기 벌어지면 토아웃, 약간 오므려 놓은 것이 토인입니다.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좌우 타이어가 중심 간의 거리가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것을, 보통 2에서 6mm 정도 좁은 것을 토인이라고 합니다. 토인의 필요성 말씀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조향바퀴 방향성을 준다. 조향바퀴 방향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아닙니다. 2번 타이어 이상 마멸을 방지한다. 3번 조향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4번 바퀴가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고요. 조향바퀴 방향성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말이 약간 틀어서 보기를 만들어 놨는데 42번의 답은 1번입니다. 43번 클러치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전후진을 위해서 클러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클러치는 운동을 전달했다가 끊었다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얘기고요. 보기 2번 관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3번 기어 변속 시 엔진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4번 엔진 시동 시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하기 위해서. 여기 2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고요.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44번 지게차의 작업 후 점검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작업 후 점검입니다. 작업 후. 작업 전인지 작업 후인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작업 후를 말한 거니까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1.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운다.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연료 탱크 가득 채우지 않으면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료가 나빠지고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2번 파이프나 유압 실린더 누유 점검한다. 기름이 새는지 점검하는 거 맞죠? 3번 타이어의 공기압 및 손상 여부, 타이어 체크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고. 다음날 작업이 계속되므로 지게차 내의 웹을 그대로 둔다. 이거는 뭐 게으른 거지 맞는 건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지게차를 작업 용도에 따라 분류할 때 원추형 화물을 조이거나 회전시켜 운반 또는 적재하는데 적합한 것은, 원추형 화물을 조이거나 회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지게차, 여기 이제 힌지드 버킷, 힌지드 버킷은 지금 제일 첫 번째 있는 지게차입니다. 뭐 흙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힌지드 버킷이 달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힌지드 포크, 힌지가 달려 있고 포크가 있다는, 포크 앞에 두 개 있는 게 요게 힌지드 포크고요. 3번 로테이팅 클램프. 요게 로테이팅이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환물을 조이거나 회전시킨다 그랬잖아요. 로테이팅 돌아가고, 클램프 잡아서 하는 거. 로테이팅 클램프는 예, 로테이팅 클램프는 지금 요건데, 여기는 이제 로테이팅 포크라고 돼 있죠. 이제 로테이팅 포크, 클램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드 로드 스케빌라이저는 요거 맨 우측에서 두 번째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45번은 풀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보고 가시면 또 헤맬 수 있으니까 어렵진 않지만 한 번씩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번
지게차 작업 장치의 동력 전달 기구가 아닌 것은 지게차 작업의 동력 전달, 리프트 체인, 체인 달려 있죠. 마스터 올렸다 내렸다 하는 리프트 체인. 그다음 틸트 실린더, 틸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틸트 실린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프트 실린더, 리프트 체인이 있으면 리프트 실린더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트렌치호, 이건 단어 물어보는데 트렌치호는 이제 기중기 작업 장치 일종입니다. 트렌치호는 크람셀보다 낮은 곳 흡할 때 쓰는 겁니다. 트렌치호는 기중기, 굴삭기는 아니고 기중기에 쓰이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47번 운전 중 좁은 장소에서 지게차를 방향 전환시킬 때 주의할 점, 운전할 때 주의할 점을 물어봤습니다. 뒷바퀴 회전에 주의하여 방향 전환한다. 맞는 얘기죠. 뒷바퀴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에 뒷바퀴 방향 전환을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포크 높이를 높게 한다. 틀린 얘기고요. 앞바퀴 회전에 주의하여 방향 전환한다. 앞바퀴는 회전 방향 전환하는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4번 포크가 땅에 닿게 내리고 방향 전환한다. 이것도 틀린 얘기. 땅에 닿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8번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의 주된 역할은 주된 역할은 포크를 상승시키고 하강시킨다. 리프트. 포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리프트니까. 리프트. 틸트는 포크를 닫았다 내렸다. 경사지게 만들었다. 경사지 수평으로 했다 하는 거고 리프트는 올렸다 내렸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틸트 시키는 거 아니고 마스터 이동시키는 거 아니고요. 상승 하강입니다. 상승 하강. 포크를 앞뒤로 기울게 하는 건 틸트 레버입니다. 49번 지게차의 리프트 레버 작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리프트 레버 또 물어봤습니다. 리프트 레버를 운전자 바깥쪽으로 밀면 포크가 하강한다. 맞죠? 밀면 하강하는 거죠. 리프트 레버를 운전 쪽으로 당기면 포크가 상승한다. 네, 맞고요. 포크가 상승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가속 페달 밟고 인칭 페달 밟고 가속 페달 밟으면 됩니다. 포크가 하강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하강할 때는 자중이 있기 때문에 안 밟아도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0번 지게차 운행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틸트는 적재물이 백레스트에 완전히 닿도록 한 후 운행한다. 네, 맞습니다. 화물을 깊숙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밀착되게. 보기 2번 주행 중 노면 상태에 주의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는 천천히 운행한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천천히 가야죠. 보기 3번 내리막길에서 급회전을 삼가한다. 맞죠. 급회전하면 뒤집어집니다. 보기 4번 지게차의 중량 제한은 필요에 따라 무시해도 된다. 이건 아닌 얘기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네요. 네. 51번 지게차 화물 취급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화물 앞에서 일단 정지한다. 맞는 얘기죠. 보기 2번 화물 근처에 왔을 때에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다. 이게 아니고 화물 근처에 왔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아야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보기 3번 팔레트에 실려있는 물체의 안전한 적재 여부 확인한다. 맞고요. 보기 4번 지게차를 화물 쪽으로 반듯하게 향하고 포크가 팔레트를 마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2번 지게차의 포크 양쪽 중 한쪽이 낮아졌을 경우 포크가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체인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양쪽에 딱 맞춰져 있는데 체인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체인이 늘어났을 경우에 체인이 완체인일 경우에는 이게 흔들흔들 걸리고요. 양쪽이 투체인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좀 늘어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보기 2번 사이드 롤러 과다마모 아니고 실린더 아니고요. 윤활유 아니고요. 일단 체인 문제입니다. 포크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체인의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 지게차 운전 시 유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내리막길에서는 급회전하지 않는다. 맞죠? 보기 2번 화물 적재 후 최고 속도로 주행을 하여 작업 능률을 높인다. 네, 요게 틀린 얘기입니다. 안전에 위배되는 얘기죠. 최고 속도를 하면 안 되죠. 보기 3번 운전석에서 운전자 위에 탑승하지 않는다. 맞고요. 보기 4번
면허 소지자 이외에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53번의 답은 2번입니다. 화물 적재 후 최고 속도 주행을 하여 작업 능률을 높인다. 요거는 뭐 틀렸습니다. 54번 지게차에서 화물 취급 방법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포크는 화물이 받침대 속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작한다. 맞죠? 보기 2번 운반물을 적재하여 경사지를 주행할 때에는 짐이 언덕 위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네, 그래야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기 3번 포크를 지면에서 약 800mm 정도 80cm 올려서 주행한다. 틀렸죠? 20에서 30cm 올려서 주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크를 지면에서 약 20에서 30cm 정도 올려서 주행한다.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보기 3번이 틀린 거고요. 보기 4번 운반 중 마스트를 위로 약 6도 정도 경사시킨다. 네, 이거는 끝쪽을 경사시켜야 화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54번의 답은 3번. 55번 지게차로 화물을 싣고 경사지에서 주행할 때 안전상 올바른 운전 방법은 네, 여기 지금 또 나왔죠? 네, 내려갈 때는 저속 후진한다. 네, 답은 2번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이게 반복이 된 것 같아요. 보급 문제다 보니까 예, 중첩이 된 것 같습니다. 56번 지게차를 주차하고자 할 때 포크는 어떤 상태로 하면 안전한가? 포크는 바닥에 지면이 딱 붙어야 됩니다. 무조건. 포크가 지면에서 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지면에 딱 부착이 되도록 접착이 되도록 예, 하면 좋습니다. 이제 보면 주차시킬 때 밑에 먼저 보실게요. 변속 레바를 중립 위치로 한다. 네, 포크 얘기는 아니지만 주차시킬 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2번 포크의 선단이 지면에 닿도록 내린 후 마스트를 전방으로 약간 경사시킨다. 그래야 끝쪽이 바닥에 딱 붙도록 예, 하는 겁니다. 3번 엔진을 정지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잡아당겨 주차 상태를 유지시킨다. 맞는 얘기죠? 네, 4번 시동 키를 빼서 보관한다. 예. 이거 조금 오타가 있네요. 시동 키를 빼서 예, 보관함에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문제로 돌아가서 보기 1번 앞으로 3도 정도 경사지에 주차하고 경사지에 주차한다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네, 1번 틀렸고요. 보기 2번 평지에 주차하고 맞고요. 포크는 녹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10도 정도 들어 놓는다. 틀린 얘기입니다. 지면에 딱 밀착시켜야 됩니다. 3번 평지에 주차하며 포크 위치는 상관없다. 이것도 틀린 얘기죠. 보기 4번 평지에 주차하고 포크는 지면에 접하도록 내려놓는다. 네, 56번의 답이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번 지게차의 작동료 양을 점검할 때 옳은 것은 보기 1번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기어 변속 시 아니죠. 주행하면서 작동료 점검할 수 없습니다. 2번 포크를 중간쯤에 두고 작동료 양을 점검한다. 틀렸고요. 보기 3번 포크를 지면에 닿도록 내려놓고 작동률 양을 점검한다. 네, 여기서 5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꼭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포크를 최대한 올린 후 점검한다. 틀린 얘기죠. 포크 지면은 운행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8번 지게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연료 탱크에 연료가 비어 있으면 연료 게이지는 2를 가리킨다. 네, 이건 뭐 지게차뿐이 아니고 모든 차들이 다 똑같습니다. 2를 가리킵니다. 보기 2번 오일 탱크 경고등은 시동 후 워밍업 되기 전에 점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점등되는 게 아니고 꺼져야죠. 예, 꺼져야 됩니다. 계속 켜 있으면 점등되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보기 3번 히터 시그널은 연소실 글로우 플로브 가열 상태를 표시한다. 네, 맞고요. 4번 암페어미터의 지침은 방전되면 마이너스를 가리킨다. 예, 맞습니다. 59번 지게차를 작업 용도에 따라 분류할 때 원추형 화물을 조이거나 회전할 때 운반 또는 적재할 때 적합한 것은 원추형 화물을 이것도 이제 아까 나왔던 건데요. 로테이팅 클램프, 네, 힌지드 버킷, 힌지드 포크, 요 그림하고 어떻게 명칭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번의 답은 그래서 3번 넘어가겠습니다. 60번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때 포크의 높이는 얼마 정도로 안전하고 적합한가? 먼저 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면에서부터 20에서 30cm 정도 유지하고 예,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밑에 현가 스프링이라고 있는데 현가 스프링은
보기하고는 상관없이 가끔 문제에 나오는 거라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가 스프링은 하나의 프레임과 차축 사이에 설치되어 주행 중 노면과 출력과 진동 발생 시 구부러지는 형태를 흡수하여 차체에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게차에는 현가 스프링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있다고 나와서 헷갈리시는데 지게차에는 현가 스프링이 없습니다. 화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가 스프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고요. 네, 기능사 시험 문제는 출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합격하시는 지름길입니다. 네, 오답 노트 꼭 만드시고요.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